여러분은 음악을 왜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제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낭만. 그렇습니다. 저는 낭만을 찾아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서늘해진 바람과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듣던 챗 베이커의 노래들, 창밖에서 내리쬐는 햇살 아래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음악, 그리고 홍콩 가는 비행기에서 들었던 해피투게더 OST.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 저는 음악과 함께였습니다. 그 낭만적인 순간들을 소리로 기록하고 싶었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고뇌, 낮아지는 자존감, 성공에 대한 집착, 재정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저는 20년간 음악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모든 면에서 처음 고민하던 그때보다 나아졌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낭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굶어도 좋았고 외로워도 좋았고 그냥 음악만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음악만 떠올렸던 그 시절의 낭만이 떠올라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친구들, 낭만을 놓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곡을 써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곡을 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기를 끌어안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곡을 쓰고 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팁은 좋은 음악을 만드는 근본 팁입니다. 기억하고 익히고 반복하고 음악에 적용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곡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곡의 구조나 멜로디, 가사 등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이 가사는 하림 1집의 타이틀곡 출국의 가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연인이 하늘과 더 가깝다는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슬픔을 자연스럽게 풀어낸 명가사죠. 싱어송라이터라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 아주 예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악 역시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음악이라는 언어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명확한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감정이나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두 번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해졌다면 그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멜로디를 사용할지, 어떤 악기로 그 분위기를 더 살릴지, 가사는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채울지 하나하나 고민하는 과정이 2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도 한국어로 하면 다채롭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면 바보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르를 사용해야 음악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장르나 스타일로 곡을 만들면 표현이 제한적이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자주 사용해온 장르여야만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팝음악에서는 리드미컬한 멜로디와 단순한 가사로, 재즈에서는 복잡한 화성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로, 클래식에서는 정교한 악기 편성과 구조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르는 그 나름의 언어와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장르를 잘 이해할 때 그 언어로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는 장르가 없는데요. 그러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보세요.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며 그 곡에서 좋아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내 음악에 적용해보세요. 만일 이 과정에서 막히셨다면 음악을 좀 더 찾아 들어보세요.
당신의 음악 안에 녹여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이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세 번째,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제 곡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해 봅시다. 곡을 통해 청자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감회를 느끼게 하고 싶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을 듣고 나서 청자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토닉 화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여운을 남기고 싶다면 도미넌트 화성으로 끝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트로의 편곡을 아우트로에 다시 반복하여 곡의 완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잔잔한 통기타 사운드로 감정을 가라앉히며 서정적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 청자가 마지막 한 소절까지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서도 신경을 기울이세요. 곡의 구조와 감정선을 잘 마무리한다면 청자가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듣게 되는 명곡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마치고 나서도 청자의 마음에 여운이 남게 하는 마무리,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곡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에 들었던 예시로 하림의 출국 가사를 가져왔었는데요. 하림 1집의 첫 번째 곡은 11시간 30분의 깊은 잠이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비행기 안에서 깊게 잠든 시간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이죠. 이 첫 번째 곡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곡 출국으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앨범의 이 구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음악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며 청자가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치밀한 구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곡 구성뿐 아니라 곡의 순서, 곡의 표지, 크레딧 등을 통해서도 더 좋은 방식으로 곡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치밀한 전개와 마무리로 완성되는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당신의 곡도 기억에 남는 마무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작은 과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16마디의 가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은 피드백과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음악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드리긴 어렵지만 날씨가 선선해졌으니 가을에 관한 주제로 써보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과 가사를 나누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응원해봐요.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으로 가사를 남겨보세요. 낭만. 음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근대는 감정도 음악이 될 수 있고 살랑이는 가을바람도 음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떠다니는 음악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만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낭만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의 낭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는 여러분의 음악 동료 아템포랩의 랩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